뭘. 내 나이 겨우 34인데 송가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내 자신을 하얗게 불태웠건만. 내 남편과 아이들은 다 어디 있는 거지?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냄새 지독해. 꼭 썩은 내 같아. 식기 전에 드세요. 다 드시고 나면 편히 저승길에 오르실 겁니다. 저게 뭐지? 내 생명. 어머니, 가세요. 대체 왜? 매일 우리를 억압했잖아. 그리고 예의 배우라고 자기를 극복하고 예의를 따르라며 우리가 원하는지 신경이나 썼어? 우린 이미 지긋지긋해. 송가의 자기는 이미 몰락했어. 난 그저 너희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을 뿐이야. 송가가 몰락하긴 했지. 하지만 이젠 달라. 한소영, 우리 송가를 도와줘서 고맙군. 승승장구하게 해줘서 말이야. 내 피와 살을 깎아먹고 너희의 영화를 누리다니. 이 원한은 하늘을 찌른다. 다음 생에 있다면 내 반드시 너희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어. 정말 돌아온 거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약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다 드시면 이제 편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 났다. 설마 내가 물 빠뜨린 걸 아신 건가? 무슨 소리야?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어머니 깨어나시더니 눈빛이 왜 저렇게 차가우시지?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 설마 내가 들은 게 저 애의 속마음인가? 어머니, 아직 탄창하신가 봅니다. 소녀가 가이를 불러오겠습니다. 거기서 이틀 전 정안백부에서 왜 날 물에 빠뜨린 거냐?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녀가 어떻게... 무릎 꿇어! 어머니... 어머니... 그날 내 곁에 있었던 건 너희 둘뿐이었다. 얘가 아니라면 설마 너냐? 어머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동생이 장난치다 실수로 부딪힌 걸 겁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네. 어머니 덕분에 한가로 공부하러 가야 하니까 지금은 절대 거슬려선 안 돼. 그렇군. 이런 이기적인 속셈은 지 애비랑 똑같아. 너 실수였다고? 소녀가 실수했습니다. 어머니,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가서 무릎 꿇어.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꿇고 있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꿇어 앉아. 안 고를 거예요. 아버지한테 갈 거라고요. 너! 부인,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남치야, 전생에 넌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지. 이번 생엔 내가 널 지켜줄게. 어서 모셔오너라. 네? 외할머니는 날 제일 아끼셔. 지난번엔 구매 추천해주신댔지. 공주님 학습동무로 말이야. 할머니 앞에서 연기 좀 해야겠어. 어머니, 유진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나는 속셈을 꾸미고 하나는 연기를 하네. 너희들 정말 내 훌륭한 자식들이구나.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니? 지금 당장 나가서 꿇어 앉아. 최소한 한 시즌은 꿇어야 해. 시간이 다 되면 그때 용서해주마. 네. 두고 봐. 그렇군. 악행을 벌하면 기운이 스스로 돌아온다는 거구나. 어머니, 준호야, 어서 일어나라. 이 일은 너와 상관없단다. 넌 그저 글 공부나 열심히 하렴. 네 외할아버지께서 늘 넌 타고난 영재라고 칭찬하시잖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가서원에 계속 갈 수 있겠군. 쟤한테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야. 너희가 합심해 내 목숨을 앗아갔으니 당연히 서로 다른 속셈으로 싸우기도 하겠지. 어머니 쉬시는데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부인,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야야, 물에 빠져 이틀이나 기절했다면서 어째서 태희를 부르지 않은 거니?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셔 한가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야. 그래,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왜 또 우는 거니? 참,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유진이를 밖에 꿇어앉힌 거니? 아이가 얼어 죽겠어. 어머니 제가 왜 물에 빠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송가에서는 저를 위해 태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지? 저를 호수에 밀어 넣은 사람은 바로 송예진이에요. 유진아, 그 애는 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이잖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폐하께서 제게 혼약을 내리셔 이 껍데기뿐인 후공가에 시집오게 하셨죠. 저는 밤낮으로 고생하며 제 혼수돈을 전부 집안 살림에 보탰어요. 송민호는 제가 힘들까 걱정한다면서 제 아이들을 큰 며느리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제 아이들을 제 원수로 키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직 어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늦지 않을지도 몰라. 준호를 네 아버지 곁에 보내서 가르치는 게 어떠니? 우리 한가의 가품이 바르니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거다. 안 돼요. 전생에 그 아이가 영악하게 굴어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선 결국 화한과 결탁해 반역을 꾀했다는 위조 증거를 아버지 서재에 숨겼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아이 심성을 살펴볼게요. 아직 가르칠 만하다면 그때 아버지께 부탁할게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지고 덕이 없다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테니 차라리 평범한 게 나아요. 이 일을 막았더니 송가에 빼앗겼던 기운이 조금이나마 돌아왔어. 내 딸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 어머니, 앉으세요.
어머니, 예전엔 제가 어리석었어요. 시집을 왔으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제야 알겠어요.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저는 한소영 제 자신이라는 걸요. 저는 부모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딸이니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에요. 네가 그리 생각한다니 이 어미는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 수세 둘째 오라버니 서씨는요, 별일 없으시답니까? 지난달에 한 통 왔었지. 구경이 불안정해서 순찰을 강화하느라 일이 많다더구나. 넌 참 어릴 때부터 둘째 오빠를 그리 따르더니. 바로 이때야. 전생에 둘째 오라버니가 신복에게 배신당해 독화살에 맞아 상처가 낫지 않았지. 빨리 둘째 오라버니께 알려야 해. 어머니, 빨리 둘째 오라버니께 서신을 보내세요. 오라버니께 주의를 주셔야 해요. 그의 곁에 진시성을 가진 도의가 있는데 그제가 훗날 반드시 오라버니를 배신할 거예요. 네가 그걸 어찌하느냐? 제가 요 며칠 계속 같은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둘째 오라버니가 바로 가장 믿었던 진도의에게 화살을 맞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살마하는 마음이라도 반드시 꼭 오라버니께 주의를 주셔야 해요. 그래, 걱정 마라. 어미가 돌아가면 바로 둘째에게 서신을 쓰마. 어머니, 외삼촌께 그 긴급 밀서를 쓰라고 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 내 말대로 하마. 내 둘째 오라버니가 네가 이리 걱정하는 걸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두려워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한가가 버텨줄 테니. 이렇게 추운 날에 어째 유진이를 찬바람 부는 곳에 무릎 꿇게 한 게냐. 얼른 일어나렴. 몽상할라. 아버지, 어머니가 한시진을 꿇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소영,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겝니까? 내 딸이 제 핏줄을 가르치는데 후공과 큰며느리가 직접 참견하는 겝니까? 장모님, 오해하셨습니다. 그저 날이 너무 추워.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잘 타일러야 한다고 한 겁니다. 만약 그 잘못이 구의로 어미를 죽이려 한 것이라면요? 이 추운 날씨에 어미를 호수에 밀어 넣었는데 그 잘못이 벌받지 않아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유진이는 그저 놀다가 실수한 것입니다. 후공께선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내 하나 묻지요. 송가의 딸은 애지중지하면서 우리 한가의 딸은 이리 고생해야 마땅합니까? 오늘 후공께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신다면 황명으로 맺어진 혼인이라도 바깥 양반과 함께 군문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배합게 이혼을 청할 것입니다. 장모님, 고정하십시오. 장모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소영이가 딸을 가르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제가 주저넘게 간섭해선 안 됐습니다. 양씨 송가의 시집 온 지 반년도 안 돼. 태성이가 삼전장으로 나갔고 아직 시신도 못 찾았지. 여태껏 수절하고 있으니 참으로 정숙하구나. 죽은 남편과 저는 소꿉동무였고 사람은 곁에 없으나 정은 변치 않습니다. 어찌 다른 데 시집가서 이 정분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수절하는 건 좋지만 오해 살 일은 피할 줄도 알아야지. 시동생과 그리 붙어 다니며 남들 입방아에 올라 그 정숙함을 더럽힐까 겁나지 않느냐. 장모님, 오해십니다. 형수님은 그저 아이들을 아껴서 자주 보러 왔을 뿐입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요. 어머니 형님은 평소에 제 세 아이를 친어미인 저보다 더 챙기세요.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가여우니 차라리 이렇게 하죠. 아예 유진이를 형님 양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모녀의 정도 나눌 수 있고 형님 노후도 든든할 테니까요. 어떠세요? 그건 어찌 그럴 수가. 안 됩니다. 당신은 딸이 부족하다 여깁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준호를 형님 댁에 양자로 드리는 건요.
그러면 아주버님의 대를 이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안 돼.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저리 빨리 오다니. 네가 고자질한 거구나. 소자는 어머니의 핏줄인데 어찌 저를 다른 이에게 양자로 주려 하십니까? 소자가 필요 없으신 겁니까? 양씨 부인은 좋으나 집안이 평범해. 제 앞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소영아, 아이가 철이 다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겠느냐? 오늘따라 왜 저러지? 평소엔 아이들을 제일 끔찍이 여겼는데. 형님, 제가 형님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원치를 않네요. 동서의 뜻,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본분을 지키며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덩성에는 우리 한가와 외가가 있잖아요. 이 딸은 괴롭힘당하지 않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한가로 돌아오너라. 어미가 이 나이 먹었어도 창 정도는 거뜬히 둔단다. 그럼요. 어머니는 장군의 딸이시잖아요.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이만 가마. 제가 부탁드린 일 꼭 잊지 마세요. 안 잊는다. 장모님, 조심히 가십시오. 외할머니가 평소에 날 제일 예뻐하셨는데 오늘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역시 예전에 그 예뻐하심은 다 거짓이었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동서, 비록 아이가 잘못했다 한들 어미 된 도리로 마음이 너무 모질군요. 왜요? 형님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으면서 어미의 도리는 아주 잘하시네요. 동서, 이게 내 아픈 곳인 걸 뻔히 알면서 어찌 그리 가시도친 말을 하는가? 한씨, 어디서 함부로 입을 돌려. 당장 형님께 사과해. 말싸움은 방지한 게 아니죠. 지압이 뺨을 때리는 게 진짜 방지한 거지. 네가 감히. 제 조부님은 당조 수보이시고 아버지는 후부상서이며 어머니는 진국공의 정녀이십니다. 폐하께서 혼인을 하사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같은 송가가 가당키나 합니까?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내가 당신 후공과의 시집 온 첫날부터 미쳤었지. 당신이 자기를 받을 때 제대로 된 연애 하나 열 돈도 없었잖아. 내 혼수로 당신 체면 세워주고 관직길도 터줬어.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라고. 근데 뭐 이제 와서 당신들끼리 짜고 나한테 사람돌이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어떻게 감히. 난 당당한 후공이거늘. 네가 감히 내 체면을 이렇게 짓밟아? 처가 덕보고 살면서 당신한테 체면이 어딨어? 한씨, 오늘부터 당신은 요양이나 해. 집안 살림은 형님께 맡길 테니. 이건 동서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어찌 주제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왜 못해? 그렇게 남지. 부인, 바람이 찹니다. 몸 조심하셔야죠. 가자. 가거는 즉 안주인의 쉴권인데 그걸 이리 쉽게 내주다니. 후공, 소영이와 기싸움하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이걸 다시 돌려줄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 대단하신 아가씨가 아무리 성질이 나빠도 지아비의 뺨을 때린 건 크게 선을 넘은 겁니다. 어전에 가도 제게 명분이 있습니다. 형수님이 가져가세요.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어머니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죠. 그녀가 권력을 잃은 맛을 보게 되면 알아서 저를 찾아올 겁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가 안 좋으시면 제가 한가서원에 가는 일은요? 제가 궁중학습에 가는 건요? 나중에 내가 알아서 말해보마. 어머님은 평소 온화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너무 지나치셔서 화나신 게 틀림없어요. 너도 옆에 있었으면서 말리지도 않았잖아. 소영아,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우린 아이들 데리고 먼저 가볼게. 내일 다시 와서 사과하마. 부인, 어찌 각원을 내어주셨습니까? 후공도 참 어리석으십니다. 부인께서 그동안 성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 각원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돈을 보태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내 혼수까지 써가며 가정에 보탤 필요가 없으니 책임이 없어 홀가분하구나. 이 어찌 통쾌하지 않으냐.
하지만 도련님과 아가씨들이 큰부인과 더 가까워지실까 두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와 친하든 그건 그들의 일이지. 이제 나 자신부터 챙겨야겠다. 그랬던 거구나. 억지로 구하거나 잊지 않고 각자의 인과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어. 부인께서 그리 마음을 비우시니 안색이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홀가분한 적이 없었어. 부인, 제가 당장 가희를 모셔오겠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서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네. 의사 선생님,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인, 한기는 이미 흩어졌습니다만 맥이 조금 막혀 있습니다. 중독된 증상 같습니다. 중독이요? 그럴 리가요. 이 독은 아주 서서히 퍼져서 평소에는 그저 기력이 없고 혈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피를 토하시면서 쌓인 독의 일부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과로로 인한 오랜 병과 다를 바 없어져서 더 이상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독은 해독할 수 있습니까? 천만 다행으로 일찍 발견하여 한 달 정도 세심히 조리하시면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전을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부인, 혹시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내 음식과 약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네가 직접 검사해야 한다. 네. 어머니, 하은이가 왔어요. 어머니, 병나셨다면서요. 많이 아프세요? 지금 겨우 어린애 나이인데 아직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진 않았겠지? 어미는 약을 마셔서 벌써 많이 좋아졌단다. 제가 어머니 주려고 연꽃 과자 가져왔어요. 네가 먹고 싶었던 건 아니고? 멍하니 뭐해? 빨리 기어 들어와. 어머니는 잔소리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 병나셨으니 이제 잔소리 안 하시겠지? 썩은 것처럼 냄새나. 맨날 우리한테 공부하고 예절 배우라고 강요하시고 우리도 진단에 질렸다고요. 어미가 방금 약을 먹어서 조금 있다가 먹을게. 이 아이는 누구니? 이 아이의 눈을 보니 어째서 내 마음이 이리도 시큰거리고 아픈 걸까? 이 아이는? 제가 오늘 길에서 만난 애예요. 불쌍해서 샀어요. 제 시녀로 두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 계집애랑 비교하면 어머니도 더는 잔소리 안 하시겠지? 알고 보니 벌써 이 아이 마음속에선 내가 잔소리꾼 엄마였구나. 저희 고개 들고 우리 어머니 좀 뵈. 이름이 초이라고? 이름이 너무 천하구나.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번듯한 이름으로 바꾸자꾸나. 싫어요. 난 이 이름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한 이름이 어찌 너의 후공과 정려 신분에 어울리겠니? 그럼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그럼 지우가 어떠니? 지는 빛일 듯하고 오는 향기로운 풀을 뜻하니 앞으로는 빛을 받으며 살길 바란다. 들었어? 너 이제부터 지우야. 빨리 절 안 해. 빨리 일어나라. 고작 노비일 뿐인데. 저 아이는 워낙 제멋대로라 동정심이라곤 없었는데 오늘 어찌 저리 상심을 써서 불쌍한 애를 샀을까. 하은아, 곁에 두는 시녀는 수족과도 같은 법. 네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 아이도 목숨을 바쳐 널 따를 거란다. 남지 아줌마가 어머니께 그러시드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머니, 푹 쉬세요. 부인, 방금 저 아이 어쩐지 낯이 익습니다. 자네도 눈치챘구나. 그 아이 눈매가 부인의 어릴 적과 조금 닮았습니다. 하은이는 날 하나도 안 닮았는데 저 지우라는 아이는 내 어릴 적 모습과 완전히 똑같아. 게다가 왠지 모르게 저 아이만 보면 가슴이 시리고 옥죄어와. 혹시 그 시절에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누군가 손을 쓴 건 아닐까? 그럼 둘째 아가씨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리가 없어. 부인께서 출산하시던 날이 노비는 계속 옆에 있었는걸요?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 그때 후공께서 어린 아가씨를 안고 계셨고 저더러 인상탕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만약 유모까지 내보낼 핑계를 댔다면 그 방엔 그 사람과 아이 그리고 잠든 너만 남았겠지. 그럼 기회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본인의 핏줄이잖아요. 그때 후공께서 금기를 깨고 산실에 들어오셨을 때 다들 그랬지. 부인을 끔찍이 아끼신다고. 만약 들어온 이유가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였다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요. 만약 바꾸나냐 바꾸나이도 그 사람 핏줄이라며? 하지만 후공께선 첩도 없으시고 신야조차 아내보단 첩보단 몰래 만나는 게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원래 좋아하잖아.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말이야. 남지, 이 다과들을 방금 그 의사에게 보내서. 검사해보라고 해. 부인, 혹시 둘째 아가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직 어려서 뭔가 숨길 줄을 모르지. 내 생각엔 누군가 그 아이의 손을 빌려 나쁜 짓을 꾸미려는 것 같아. 네. 하은아, 큰어머니가 뭘 가져왔는지 봐. 진짜 예쁘다! 큰어머니, 저 예뻐요? 예쁘네. 우리 하은인 뭘 입어도 예뻐. 고맙습니다, 큰어머니. 네가 마음에 들면 됐어. 네가 어제 방으로 데려온 그 시녀는? 지우야, 이리 와. 지우. 너 따위가 그런 예쁜 이름을 써? 내가 알기론 넌 분명 초이인데? 어머니께서 제 사람이 됐으니 저와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하대요. 얘 이름이 지우면 밖에서 남들이 보면 얘가 주인인 줄 알겠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프시잖아요. 뭘 걱정해. 앞으로 마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시켜. 그럼 이름 아는 사람 없을 거다. 하은아, 명심해. 주인은 주인이야. 하녀한테는 모질어야 해. 때릴 땐 때리고 벌 줄 땐 벌을 줘야지. 네가 쟤를 샀으니 쟤 목숨은 다 네 것이야. 알겠니? 감히 울어? 재수없는 것. 눈물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면 당장 내다버려서 들깨밥으로 줄 테다. 하은아, 당분간은 어머니 방해하지 말고 놀고 싶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이 큰어머니를 찾아오렴. 전 큰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부인, 어제 다과를 확인해 보았으나 독은 없었습니다. 그래.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 네. 밖은 바람이 찹니다. 밤으로 돌아가시지요. 무슨 소리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부인,
가자. 가서 확인해보자. 빨리 기어가! 빨리 기어가! 저쪽으로 기어가! 빨리 기어가! 빨리 기어가! 하은아, 빨리 기어가! 멈춰. 빨리 기어가. 한소영 화남. 멈춰. 어머니, 어서 일어나. 제가 내 물건 훔쳤단 말이에요. 큰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 목숨은 제 거라고요. 어머니는 왜 자꾸 저 터는 노비만 감싸는 거예요? 뭘 훔쳤는데? 울지 마. 똑바로 말해. 뭘 훔쳤냐고. 끝까지 말 안 하면 너도 무릎 꿇고 기어. 빨리 말해. 부인, 말하라고. 왜 쟤를 괴롭혀? 어머니 미워요. 맨날 화만 내고 큰어머니가 저를 제일 아끼신다고요. 건세로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즐거워하다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애가 아직 어린데 어찌 이리 심하게 매를 드십니까? 어머니 나빠. 어머니 미워요. 저렇게 감싸는 걸 보니 설마 알아본 건가? 형님은 출신이 미천하셔서 귀족의 예법을 모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제 딸을 가르치는 것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가시도치말을 해? 당신들에게 굳이 예의를 차려야 하나요? 송하은, 가서 지호에게 사과해. 장녀가 시녀에게 사과를 해? 이게 한가의 가푼인가? 정말 어처구니 없네. 저렇게 감싸는 걸 보면 설마 초이의 신생을 정말 아는 건가? 역시 그랬어. 셋을 세겠다. 그래도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날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네 혼사와 양육은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전부 네 큰어머니께 맡길 테니. 셋. 이러면 안 되지. 하은아, 얼른 어머니께 가. 싫어요. 얼른. 빨리 가라니까. 뛰어. 얼른 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빨리 가.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큰어머니도 너 안 볼 거야. 다들 나빠. 너희들 다 싫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뵀습니다. 내 친자식이 어쩌다 저리 겁쟁이로 자랐을까. 잘못을 했거나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해. 그리고 고치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진짜 뉘우치는 거란다. 물론 얘가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하고 안 하고는 전부 네 마음이다. 알겠니? 좋아. 겨우 노비일 뿐인데. 우리 한가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인자하게 대하고 신분이 낮다고 천대하지 말며 윗사람은 덕을 베풀고 권력이 있다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만약 마음보가 고약하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만인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기가 세졌지? 예전에 사근사근하던 한서영이 맞아? 송하은, 네가 잘못을 깨달으면 그때 다시 날 보러 오거라. 지호는 내가 먼저 데려가마. 안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돌아왔어. 내 아이가 빼앗긴 눈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지호야, 겁내지 마. 내가 치료해줄게. 가자. 걔가 얌전한 척하니까 네 어미가 예뻐하는 거야. 만약 네가 걔보다 더 착하고 더 독해지면 네 어미 눈엔 너만 보이게 될 거야. 다 큰 어머니 탓이야. 억지로 초이를 사대해서 매일 때리라고 했으면서. 아니, 이 아이가. 많이 아프지? 이 눈매
어릴 적 내 모습이잖아. 상처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누가 때린 거야? 이모한테 말해봐. 대체 누가 때린 거야? 이모, 울지 마세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원수의 딸을 금지옥엽으로 키웠건만 그들은 내 핏줄을 이렇게 짓밟아 놓다니. 부인, 아이가 놀라겠어요. 약부터 바르시죠. 지우야, 겁내지 마. 이모는 네가 안쓰러워서 그래. 전생에 저택에도 들인 적이 있었지. 초이라는 아이를 한스럽게도 그때 난 병세가 깊어 혼미했던 탓에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 그 후로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지. 이 아이, 너무 불쌍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키운 사람이 어찌 이리 모질 수 있죠? 지우야, 겁내지 마. 이번 생에는 어미가 하나하나 다 대갚아줄게. 남지야, 지우가 내 친딸이라면 하은이는 누구 딸일까? 설마 호공께서 밖에서? 넌 못 느꼈어? 하은이 눈매가 양민정이랑 쏙 빼닮지 않았니? 뭐라고요? 내가 임신했을 때 후공가에서 풍수사를 불렀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양씨 부인과 사주가 상극이라며 스스로 장원으로 피해 있다가 내가 산후조리를 끝내고서야 돌아왔었지. 설마 아이를 낳으러 숨었던 걸까요? 입버릇처럼 죽은 남편을 위해 수절한다더니 어찌 시동생과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죠? 전생에 죽을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니 정말 바보 같았지. 그 사람들이 감히 불륜으로 얻은 딸과 부인의 핏줄을 바꿔치기 하다니요. 부인을 아주 끝장내려 한 겁니다. 예전에는 부덕을 지키며 현모양처럼 틀에 나를 가뒀는데 결국엔 가족을 해치고 나 자신까지 망쳤어. 정말 어리석었지. 부인, 이제 어쩌실 작정이세요? 후공께서 오십니다. 먼저 한가에 좀 다녀와야겠어. 이 일은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네. 부인, 어서 앉으시오. 아직 화가 난 거요? 내가 말이오. 특별히 제비집을 다려왔소. 어제는 내 잘못이었소. 부인은 늘 너그러우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우선 놔두세요. 이 제비집은 식으면 제맛을 잃는다고. 이 남편이 직접 떠먹여 줄 테니 이걸로 사과를 대신할게. 독약으로 사과를 하다니 참으로 정이 깊고 의리가 넘치시네. 이 제비집은 큰 며느리 방에도 있으려나? 아마도 있겠지. 형수님은 외로우시니 음식 소홀히 해선 안 되죠. 차라리 이 한 그릇을 그분께 보내드릴까요? 굳이 이걸 양보할 필요 있나? 내일 또 다려드리면 되지. 소영, 이 남편은 다 알아. 당신이 항상 너그러운 거. 형수님은 자식도 없이 외로우니 참 가엾은 사람이지. 자식이 없이 외롭다니요. 형수님은 정말 자식이 없나요? 제 아이들은 오히려 형수님의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 여자 알아챘나? 그럴 리가. 그게 무슨 소리야?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형수님을 저보다 더 따르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마치 형수님을 위해 아이 셋을 낳아 기른 것 같네요. 시우투하는 거였군. 10년 감수했네. 또 쓸데없는 생각하네. 형수님이 도와주시니 당신도 편하잖아. 애들이 장난이 심해서 형수님도 골치 아파해. 친자식이니 당신이 더 품어줘야지. 참. 준호 한가서원 보내는 거랑 그리고 유진이 궁주막스 보내는 일 말이야. 화는 나더라도 아이들 앞길을 망칠 순 없잖아. 제가 왜 안 서두르겠어요. 다만 요즘 폐하와 할아버지가 정견이 달라서 군신 간에 갈등이 심하거든요. 역시 이 황자 말이 맞았어. 폐하는 진작부터 한가의 권세를 경계해서 제거하고 싶으셨던 거야? 폐하가 경계한다고? 언제
이 황자랑 손을 잡은 거지? 그럼 궁중학습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우리 준호 한가 서원 보내는 건? 어제 어머니는 당신이 큰용수만 감싼다며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하죠. 내일 제가 한가에 가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손가에서 당신을 며느리로 얻은 건 정말 큰 복이요. 어제는 내가 어리석었소. 장모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오. 참,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 부인이 안정을 취해야 하니 내가 잠시 거처를 인풍제로 옮기겠소. 당신 휴식을 방해할 순 없지. 인풍제는 민정정원과 바로 붙어 있으니 앞으로 만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어. 정말 뻔뻔하기도 하지. 서방님만 불편해지시겠네요. 불편할 게 뭐 있어. 그저 부인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만 바랄 뿐이요. 어서 식기 전에 드시오. 네. 서방님, 가서 짐 안 챙기세요? 알겠소. 지금 가겠소? 남지아, 부인. 이 제비집을 의사에게 가져가 확인해봐. 네. 보아하니 내게 들리는 건 바로 전생의 그 5살인자의 속마음이야. 폐하께서 경기하시니 아버지께서 미리 대비하시게 해야 해. 부인, 어떻게 됐어? 이 의사가 확인했는데 이 독이 부인 몸 안의 독과 같은 성분이랍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이후로 이 제비집을 매일 내게 가져다 줬지. 배려인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천천히 날 죽이려는 부적이었어. 어쩐지 전생에 30을 간 넘기고 그렇게 뼈만 남았지. 부인의 피를 빨고 뼈와 살에 아사다고선 목숨까지 끊으려 하다니 세상에 어찌 이리도 악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이 더러운 호공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마. 지금 한가가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불길 위에 올려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폐하께서 혼인을 내리신 것도 서서히 숨통을 조이려는 의도였을지도 몰라. 혼인으로 묶어 견제하려는 속셈이셨겠지.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설마 저들이 부인을 이렇게 괴롭히게 두실 겁니까? 내일 나랑 한가에 다녀오자. 지우도 데리고 가. 네. 지우야, 무서워하지 마. 이따 한가에 가면 다들 좋은 분들이셔. 널 많이 예뻐해 주실 거야. 알았지? 먹어. 하왕 전하를 뵙습니다. 그녀구나. 어릴 때보다 더 청아해졌어. 하왕 전하를 뵙습니다. 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저분이 바로 하왕이시구나. 정말 늠름하시네요. 그동안 경성에 계셨다면 얼마나 많은 귀족 아가씨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을까요? 내가 말해줄까? 지금은 저렇게 위풍당당해도 어릴 때는 엄청난 울보였단다. 부인께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태자 사부로 계실 때 날 데리고 입궁하신 적이 있어. 그때 전하가 기르던 살쾡이가 독쥐를 잘못 먹고 죽었지. 그래서 커다란 해당화 나무 아래서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그래서요? 그래서 외가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새끼 고양이를 들였지. 겨우 달랬다니까? 부인과 하은 전하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어릴 때 소꿉친구였을 뿐이야. 폐하께서 내 혼인을 명하시던 해에 전하께선 자원에서 변방으로 가셨지. 그렇게 8, 9년이 지났으니
어릴 적 정 같은 건 아마 벌써 잊으셨을 거야. 가자. 그녀는 그동안 잘 지냈는가? 주인님께서 분부하신 일은 노복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소영 아가씨가 무한호가로 시집가신 건 정말 신분을 낮춰가신 겁니다. 후공가에선 겉으론 감히 소홀히 대하지 못해 소문으론 무한호가 부인을 끔찍이 아끼고 부부 사이가 화목하다고 합니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다만 최근에 좀 일이 생긴 듯합니다. 말해보거라. 알아본 바로는 두 분께서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투셨다 합니다. 무한호께서 홧김에 가건을 큰며느리에게 넘기고 게다가 본체에서 나가셨답니다. 무한호가 따위가 빈껍데기 주제에 한가에 전적으로 기대는 처지에 감히 그녀를 괴롭혀가서 핑계른개를 하나 찾아서 본때를 보여주거라. 네. 주인님, 할 말이 더 남았느냐? 벌써 세월이 이리 흘렀고 아가씨는 이미 남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셨는데 어찌 사소고생을 하십니까요? 쓸데없는 참견. 한가는 조정 최고의 권세가고 진국공가는 병권의 절반을 쥐고 있다. 형님은 예전에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나는 지금처럼 멀리서나마 그녀를 지켜보며 무사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러가라. 네. 잠깐. 무한호를 혼내주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리 일찍 왔느냐. 몸은 좀 나았고 며칠 더 쉬게 한 뒤에 내 오라비를 보내 데려오려 했다. 걱정 마셔요,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아이가 참 영리하게도 생겼네. 네 집 아이냐? 어머니, 자세히 보셔요. 누굴 닮았는지요? 지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리렴. 이 이목구비며 이 표정까지 내 어릴 적과 아주 판박이구나. 어머니도 알아보셨군요. 그래서인지 유독 정이 가더라고요. 남지야, 지우 데리고 나가서 좋아하는 간식 좀 챙겨줘. 네. 가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말해보거라. 송하은은 제 친딸이 아니에요. 방금 그 아이, 지우가 제 진짜 핏줄이에요. 뭐라고? 송민호가 양씨와 사통해서 송하은을 낳고는 제 딸과 바꾸치게 했어요. 게다가 지우를 저택에 사들여 제 눈앞에서 매일 학대하고 있다고요. 천인 공노할 놈, 내 창 가져오너라. 오늘 그 짐승을 끝장내주마. 어머니, 방금 제게 진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한가의 부석이 내 친유의 손녀가 잡초처럼 짓밟았는데 어찌 참으란 말이냐.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더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No. 말해보거라. 어찌할 셈인지. 어머니, 제가 부탁드린 둘째 오라버니께 보내는 서신은 도착했을까요? 그날 후공가를 떠난 뒤 바로 내 외가로 가서 매를 통해 서신을 보냈단다. 문제가 없다면 오늘 답신이 올 거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겠네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큰오빠가 가문 배경 없이 과거에 방 안으로 급제해 바로 한림원에 들어갔는데 왜 폐하께서 하필 그때 제 혼인을 명하셨겠어요? 이미 몰락한 무한호가와 말이에요. 그 당시엔 송가 장남이 막 세상을 떠나서 폐하께서 구신을 아낀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제가 한가의 장녀이고 진국공의 유일한 외손녀이기 때문이죠. 내 말은 폐하께서 경고하려 하셨다는. 오늘 아침 까치가 어찌 그리 반갑게 오나 했더니 동생이 와서 그랬구나. 큰오빠, 어머니, 동생아, 둘째, 답신이 왔다.
둘째가 그러는데 그 진시성을 가진 자가 역시나 외부인과 결탁해서 세 가지 함정을 팠다더군. 다행히 집에서 보낸 편지가 제때 도착해서 놈을 잡아들였다고 해. 하지만 둘째가 묻기를 집에서 어찌 그런 기밀을 알았냐고 하더구나. 하늘이 도우신 게야. 하늘이 우리 한가를 버리지 않으셨어. 오라버니, 제 생각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 가는 건 송민우가 이미 몰래 이 환자 쪽에 붙은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런 말을 해? 흔적들이 있어요. 다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폐하께서 우리 한가를 오래전부터 경계하신 것 같아요. 콘사를 내리신 게 첫 번째고 한가가 여기서 더 물러서면 끝없는 낭떠러지예요. 우리 한가는 대대로 충직해.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지만 허나 군신의 의는 어긋났고 물러설 곳도 없다. 그렇다면 쥘 수 있는 명주를 우리 손에 꽉 쥐어야지. 오라버니, 설마 하니? 무슨 생각하는 게야? 우리 한가는 결코 역적은 되지 않아. 내 말은 이제 아버님과 상의해 여러 황전님 중에서 모실 만한 명군을 택하자는 거지.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잖니. 오라버니 생각엔 화왕은 어때? 화왕... 할아버님께서 칭찬하셨지. 천부적인 재능이 탁월하고 세상을 아우를 뜻을 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변방수비대를 자처하여 수년간 소식이 뜸했잖니. 지금은 그 속내를 헤아리기 어려워. 게다가 폐하의 친동생이라 신분도 예민하고 명분도 올바르지 않아. 전생에 한가가 멸문지화를 당한 죄명이 바로 화왕과 결탁해 역무를 꾀했다는 것이었어. 그렇다면 그를 멀리하는 게 좋겠네. 괜한 일 만들지 말고. 어찌 갑자기 그분을 언급하느냐? 혹시 어릴 적 생각이 난 게야? 외조모님의 고양이를 훔쳐다 그분을 달래주려다가 오히려 어미 고양이에게 얼굴을 핥히웠던 일 말이다. 오라버니. 소영아, 차라리 지우는 한가에 남겨서 키우는 게 어떠니? 안 돼요. 그들이 일부러 아이를 샀는데 지금 갑자기 한가에 남겨둔다면 분명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 안 됩니다. 그럼 내 외손녀를 계속 종으로 살게 두란 말이냐? 그 아이를 계속 종으로 둘 순 없으니까 제가 더 데려가려는 거예요. 송민우가 먼저 나서서 수양딸로 삼게 만들고 명분을 쥐어줘서 아주 당당하게 제 곁에 두고 반듯하게 키울 거예요. 그럼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양고를 쓴다면 송민우는 의심은커녕 오히려 스스로 그 아이를 딸로 인정할 겁니다. 삼은 한씨여야 해요. 당연하지. 아버지와 상의한 후 결정해서 이혼하고 집에 오게 해줄게. 그럴 필요 없어. 설마 그 새 아이에게 미련이 남은 게냐? 친어미도 몰라보는 자식들 둬서 뭐 하겠어. 난 지우와 내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내 손으로 되찾을 거야. 지금 폐하께서 한가의 약점을 찾고 계시니 대국을 우선시해야 해.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알게 된 이상 두 번 다시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명심해. 억울한 일이 생기면 혼자 참을 필요 없다. 우리 한가는 언제나 네 든든한 뒷배니까. 조정일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집안일이라면 우리 한가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 알겠어요. 전생에 내가 일찍 깨달았다면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에요? 후공께서 오늘 나가셨다가 어떤 놈들에게 자루를 뒤집어 쓰고 맞으셨어요. 죽일 놈들. 관할 신고해서 엄벌해야 해요. 후공께서 습격당하셨다고요? 신고는 무슨 신고야. 망신당한 걸로 모자라. 이 일은 절대 소문내선 안 돼. 누가 이리 대담한 짓을. 후공께서 밖에서 원한 살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설마 한가에서 내게 경고를 보낸 건가? 아마 소인배들 짓이겠지. 가문의 부인이구나. 아들아, 좀 어떠냐? 소영아, 네가 돌아왔으니 민우를 잘 보살펴주거라. 민정아, 넌 홀로 된 몸이니 여기 있는 건 불편할 게다. 돌아가 쉬거라. 남자가 다쳤을 때가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인데 어째서 저 여자한테 가까워질 기회를 뺏겨야 해? 네, 어머니.
소영아, 이리 오렴. 소영이는 평소에도 세심하고 꼼꼼하니 네가 보살펴주면 이 애미도 마음이 놓이겠구나. 아들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필요한 게 있으면 소영이한테 말하렴. 온 가족이 피를 빨아먹는 승냥이 같으니라고. 가해, 후공을 모시고 돌아가 쉬게 하세요. 네. 설마 저 여자가 이참에 날 안채로 옮기게 하려는 건가? 인풍제로 가시죠. 저 여자 설마 따라오려는 건가? 부인, 가희가 처방한 상처약입니다. 상처에 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바르겠습니다. 넌 아직 처녀라 불편할 테니 내가 한마 먼저 나가보거라. 네. 부인, 왜 그러시오? 제 손길이 너무 거칠어 사방님을 아프게 할까 봐서요. 괜찮소. 당신은 늘 조심스럽지 않소. 부인, 집 밖에 외가 아가씨가 오셨습니다. 집안에 병고가 생겨 의탁하러 왔다고 합니다. 외가 아가씨요? 이 시간에 들라 하시오. 물어보면 알겠지. 가서 모셔오너라. 네. 사촌 동생? 왕자님, 무한우 쪽은 다 처리했습니다. 당분간은 잊지 못할 겁니다. 잠깐, 어떻게 처리했는데? 마대자루를 씌우고 흠신 두들겨 팼습니다. 보름은 쉬어야 할 겁니다. 그자가 다쳤다면 그녀가 곁에서 시중 들어야 하잖아. 그건 그자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백화로로 가서 깔끔하고 똘똘한 손님 안 받은 기생을 속받쳐서 그자에게 보내. 가봐. 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부인, 동생 은설이 새언니 뵙습니다. 제가 초면이라 누구신지? 제 할아버님께서 댁의 대감마님과 사촌지간이십니다. 올해 고향에 재난이 들어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수부님께서 양식을 구하시려고 글쎄 저를 60노인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하셔서 제가 오도가도 못하다가 생각해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경성에 귀한 친척이 있다고 하신 것을요. 죽을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부디 새언니께서 걷어주십시오. 하녀가 되어서라도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몸매와 미모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것 같은데 어찌 피나는 농촌 처녀겠어. 설마 큰 오라버니의 솜씨인가? 마침 잘 왔네. 아우님, 어서 일어나세요. 이 일은 후공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언니. 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먼 친척이 갑자기 의탁하러 오다니. 아무래도 정말 아름답군. 여보, 이렇게 늦었는데 사람을 내쫓았다가 만약 사고라도 나면 우리 죄가 돼요. 머물게 합시다.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 부인, 오해하지 마시오. 난 그저 가여워서 그러는 거요. 내 마음속엔 영원히 당신뿐이요. 사방님, 걱정이 과하십니다. 전 당연히 사방님을 믿지요. 그럼 먼저 약부터 발라드릴게요. 아가씨, 먼저 좀 쉬고 계세요. 이따가 거처를 마련해드릴게요. 사방님, 좀 참으셔야 해요. 가희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이 연고는 문질러야 효과가 있다고요. 알겠소. 당신 좀 살살 바르시오. 알았어요. 큰면 며느리 믿어주신다면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도 자주 다치셔서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소. 뭐가 문제인가요? 아가씨는 방금 왔어요. 계속 저기에 앉아만 있게 하면 오히려 불안해할 거예요. 후공가를 위해 힘을 보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예요. 형님, 배려에 감사드려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가씨 부탁할게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며칠 전 물에 빠진 탓에 아직 한기가 안 가셔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형님, 어서 가서 쉬세요. 여긴 제게 맡기시면 됩니다. 행동이 저리 빠릿빠릿한 걸 보니 10중 8구 큰 오라버니가 보낸 사람이겠지. 이래도 될까요? 당신은 어서 가서 쉬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럼 서방님도 일찍 쉬세요. 가보시오. 지우, 우리 이거 먼저 먹을까? 감사합니다, 부인. 어머니! 어머니, 아직 하은이한테 화나셨어요? 네 잘못을 알겠니? 하은이가 남을 괴롭히면 안 됐어요. 미안해. 착한 척하는 건 나도 해. 어머니, 오늘 지우가 저랑 놀아도 돼요? 아직 안 돼. 얘는 여기서 예절을 배우고 있거든. 다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 가. 정말 바보네. 그저 노비일 뿐인데 어차피 날 모시게 될 거야. 천자문은 어디까지 외웠니? 어머니, 오늘은 안 해오면 안 될까요? 매일 글공부만 시키고 너무 귀찮아요. 당연히 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네가 즐거우면 됐지. 정말요? 가서 놀아. 어머니가 최고예요. 부인, 저 삼자경 외울 줄 알아요. 글자를 아는구나. 몰라요. 오빠가 외우는 걸 듣고 외웠어요인지. 초상본산. 지우 정말 잘 외우네. 너도 혹시 글씨 배우고 싶니? 제가 그래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 세 글자가 인지초란다. 이제 알겠니? 좀 더 연습해 볼까? 네. 왜 그래, 지우야? 여태껏 아무도 이렇게 잘해준 적 없었어요. 꿈일까봐 무서워요. 꿈에서 깨면 부인께서 사라지실까봐요. 바보 같긴. 내가 왜 사라지겠어. 걱정 마. 우리 고생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어. 알았지? 지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예전에 어디서 살았어? 기억나요. 아빠랑 엄마는 오빠만 예뻐하고 매일 절 때리고 욕하고 일만 시켰어요. 제발요. 다시 보내지 마세요. 부인, 할머니께서 인풍제에서 노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셔야겠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엄마는 널 절대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계속 내 곁에 있어줄래? 대신 네가 기억하는 모든 일을 남지 이모에게 다 말해줘. 알았지? 남지? 얘가 하는 말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해둬. 그리고 오라버니께 다 전해서 사람을 보내 조사해달라고 해. 네. 그리고 오라버니께 고맙다고 전해줘. 오라버니가 보낸 외가 아가씨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왔다고. 알겠습니다. 외가 아가씨를 왜 끌려두셨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 애가 한 짓은 물어보거라. 우는 모습도 저렇게 요염하다니 타고난 꼬리치기구만. 아가씨, 일단 울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젯밤 걷어주신 은혜를 갚고자 직접 오라버니께 약을 발라드렸는데 글쎄 오라버니께서 약을 발라? 침상까지 기어 올라가서? 후공께서 그렇게 다치셨는데 침상에 오를 엄두를 대? 정말 뻔뻔한 년이네. 소영아, 내가 어제 분명 민우를 돌보라고 일렀거네. 넌 대체 어딜 간 게야? 어머님, 제가 물에 빠진 뒤로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요. 혹여 병을 후공께 옮길까 걱정되어 마침 후공의 외가 아가씨께서 오셨기에 아가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 대신 돌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일은 후공께서도 허락하신 겁니다. 후공께선 어디 계시죠? 근본도 모르는 먼 친척을. 아직 신분도 확인 안 됐는데 민우와 단둘이 있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사람도 사방님의 사촌이고 이 일도 사방님이 직접 허락하신 겁니다. 어머님께서 마땅치 않으시다면 차라리 사방님을 직접 모셔와서 해명하게 하시지요. 넌 후공가의 안주인이 아니더냐? 각원에 패를 쥔 사람만이 진정한 후공가의 안주인이죠. 지금 각원을 쥔 사람은 형님이시잖아요. 그럼 당장 내쫓으시죠. 사람을 건드려 놓고 책임질 엄두도 못 내는 겁쟁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 사촌이라는 아이도 이제 우리 후공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장 내쫓는다면 후공가의 체면은 어찌 됩니까? 그럼 네 생각은 어떤데? 어머님,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서방님께서 저를 아끼시느라 몇 년간 첩을 들이지 않으셨으니 차라리 사촌을 첩으로 들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참이냐? 안 돼. 형님, 왜 그러세요? 저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네 말이 진심이더냐? 후회하지 않겠어? 어머님, 절 너무 얕보시네요. 저 한가의 딸입니다. 어찌 그리 속이 좁고 대국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사촌은 젊고 복이 있으니 만약 나중에 후공가의 대를 이어준다면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네가 그리 생각한다니 아주 좋구나. 민우가 부상으로 정신이 몽롱하여 제정신이 아닌 탓에 그 아이를 너로 착각한 겠지. 오늘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구나. 말 한번 그럴싸하게 하시네. 세 사람도 드리고 싶고 체면도 챙기고 싶다니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구나.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리 관대해진 거지?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데. 차라리 오늘 사촌의 머리를 올려주고 당분간 인풍제에서 모시게 하시죠. 나중에 후공께서 다 나으시면 그때 거차를 따로 내어지고요. 형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서가 알아서 다 정해놓고 나한테 물어볼 게 뭐 있나? 동서의 안배가. 아주 주도 면밀하네. 그럼 일이 정한 걸로 하죠. 그럼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이모님, 그 여잔 분명 꼬리치는 요물이라고요. 어찌 진짜 남게 두신 겁니까? 한시도 허락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서 너랑 민우 사이에 추잡한 짓을 모른 척 해주면 다행인 줄 알아. 송가의 대를 잇는 일에 방해된다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왕자님, 후공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한우께서 그 여인을 첩으로 들이셨다 합니다. 양씨 부인 한바탕 난리를 피웠고요. 그런데 후공 부인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서서 일을 도우시며 첩으로 맞이하게 하셨답니다. 보내자마자 바로 들였단 말이지. 네. 쓰레기 같은 놈네 말은. 그녀가 화내지 않았다고? 보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여자가 어느 때 남편이 첩을 들이는데 화도 안 내고 오히려 나서서 챙겨주겠느냐? 그야 당연히 너그럽고 도량이 넓을 때 아닙니까? 견성에 너무 오래 있더니 바보가 다 됐군. 그야 마음에 남편이 없을 테지. 마음에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셋이나 낳았겠습니까? 물러가라.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고. 네. 소영아, 그 저택에서 정말로 불행하다면 형님의 노여움을 산다 해도 내가 반드시 널 데리고 나오겠다. 우리 지우 글씨가 갈수록 좋아지네. 집안일에 신경 안 쓰니 이렇게 한가하게 곁에 있고 싶은 사람과 있구나.
기운도 다시 돌아오고 참 좋아. 부인, 양씨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뵙고 싶다 하십니다. 그럼 기다리라 해라. 네. 어찌 오실 걸 예상하셨습니까? 살림을 맡은 요 며칠 형님도 이제 깨달았겠지. 돈이 부족하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기다리겠다면 계속 기다리라고 해. 네. 이제 배워볼까? 이 세 글자를 성본선. 부인, 우리 부인께서는 병중이시라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한번 잠드시면 몇 시지는 깨지 않으십니다.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깰 때까지 기다리겠어. 부인. 동서, 아주 대단한 기세네. 날 반나절이나 기다리게 하고. 병으로 정신이 혼미해서요. 형님이 오신 줄 몰랐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엔 매달 중순마다 동서가 은자 200냥씩 내서 공금에 보탰잖아. 근데 이번 달은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뭘 얻는 거야? 형님 말씀이 참 우스워서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 제가 살림을 맡았을 땐 제 혼수를 꺼내서 생활비를 보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살림을 형님이 맡고 계시면서 저보고 보태라는 건가요? 형님은 혼수 없으세요? 내가 널 대신에 임시로 맡은 거잖아. 내 병이 나으면 당연히 돌려줄 건데. 내 돈을 꺼내서 보태라니. 그건 아니지. 너희 한가가 돈이 남아 돌아서 호구짓을 하겠다면 그건 네 사정이고 날 끌어들일 생각 마. 그럼 이렇게 하죠. 형님이 각원을 제게 돌려주실 때 그때 다시 보태드릴게요. 안 돼. 이번 달 집안 지출이 벌써 바닥났어. 그럴 리가요. 제가 물에 빠지기 전에 장부 확인했을 땐 공금에 200여 냥이 남아있었는데요. 그건 며칠 전에 내가 어머니께 보양식 사드리느라 다 썼어. 몇 년을 버텨서 겨우 각원을 잡았는데 당연히 나 먼저 예쁘는 옷부터 사 입어야지. 형님, 확실히 기억나시는 거 맞죠? 뭘 샀고 얼마를 썼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명백해야 할 거예요. 만약 나중에 장부가 안 맞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형님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당연히 다 기억하죠. 만약 진짜로 하나하나 다 적어두면 당장 들통날 텐데. 동서, 몸부터 챙겨 푹 쉬라고. 난 일이 있어서 이만 갈게. 돈 달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굴다니 정말 체면 치레도 안 하네요. 기운이 돌아오니 정신까지 맑아진 것 같아. 남지 친정에 가서 무술 좀 하는 시녀 둘만 데려와. 내 개인 창고 좀 잘 지키라고 해. 집도둑 들면 안 되잖아. 네. 왔구나. 큰어머니, 제 용돈을 다 썼어요. 은 5냥만 더 주세요. 큰어머니가 안 주려는 게 아니야. 요즘 수중에 돈이 좀 빠듯해서 그래. 내 사비까지 전부 털어서 집안 공금에 보탰거든. 왜 큰어머니가 보태셔야 해요? 다 너희 어머니 때문 아니겠니? 내가 임시로 집안일을 맡은 게 언짢다고 단 1원도 안 내놓으려 하잖니. 난 그저 좋은 마음으로 짐을 덜어주려던 것뿐인데. 어쩜 어머니가 너무 억지를 부리시네요. 당장 어머니께 가보겠어요. 부인, 방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도련님과 아가씨께서 오시자마자 큰부인께 가셨다고 합니다. 내버려 둬라. 어머니, 큰어머니께서 고생하며 집안일을 하시는데 왜 돈을 안 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잖아요. 큰아가씨, 부인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머니와 얘기 중인데 어디서 감히 하인 주제에 끼어들어?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이리 가르쳤더냐. 어머니 앞에서 소리 지르고 어른도 몰라보게.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돌아와. 사과해.
보아하니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구나 남지. 가서 회초리 가져와라.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남지 아줌마. 죄송해요. 네가 어딜 봐서 잘못을 알았다는 거냐. 그저 아픈 게 싫은 것뿐이면서 남지. 꽉 잡아라.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절 때려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가 미워. 왜 그때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거야?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어미를 죽일 마음을 품다니. 어머니! 어머니, 왜 언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요? 유진이는 어미를 원망한단다. 내 혼수자금을 꺼내어 큰어머니를 돕지 않았다고 말이야. 하지만 내 혼수자금은 너희 자매가 나중에 시집갈 때 체면을 세워주려 남겨둔 거란다. 남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리면 너희가 훗날 시집갈 때 체면이 서질 않을 텐데 남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니? 난 허락할 수 없다. 유진이는 또 내가 일부러 큰어머니를 괴롭힌다더구나. 뭐라고? 그건 내 혼주자금이라고요? 내 돈을 왜 남한테 줘? 언니, 어찌 어머니께 대드는 거야? 서당 훈장님께서 효도하라고 안 가르치셨어? 손 내밀거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 큰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못은 네가 한 것이다. 네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게냐? 손 내밀어. 큰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언니, 얼른 손 내밀어. 하은아, 언니 데리고 돌아가렴. 언니, 우리 가자.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아들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늦었구나. 큰어머니 댁에 다녀온 게지? 평소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시면서 오늘은 왜 갑자기 물으시지? 동생이 큰어머니께 장난감 살 돈을 좀 달라고 해서요.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매달 너희 용돈은 충분히 주지 않았니? 동생은 여자애라서 보이는 건 다 사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큰어머니가 자주 용돈을 보태주셔서 절약할 줄 모르고 자란 것 같습니다. 네가 오빠로서 왜 타이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돈을 헤프게 써서야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어찌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느냐? 제가 동생을 잘 못 가르친 탓입니다. 어머니, 저를 벌해주십시오. 얕은 수를 쓰는구나. 스스로 벌을 청하니 그 뜻대로 해주마. 그렇다면 사당에서 2시간 동안 꿇어앉아 있거라. 정말 나를 벌하시겠다고? 훗날 힘을 빌려야 할 한가를 봐서 참자. 예, 지금 사당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생엔 절대 네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 한가를 모함할 기회를. 민우도련님, 오늘 한소영이 아주 이상해요. 준호를 사당에 끌어안치고 유진이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벌써 눈치를 챈 게 아닐까요? 준호는 평소에도 의젓한데 대체 왜 그런 거야? 그게 다 뭐 때문이겠어. 집안에 돈이 모자라서 내가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 유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따졌나 봐. 그래서 애들까지 벌을 받은 거지. 이 일은 당신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님께 해결해달라고 해. 당신 생각엔 그 여자가 혹시 이미 눈치챈 거 아닐까? 우리? 절대 그럴 일 없어. 그 여자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예법에 얽매인 멍청이일 뿐이야. 그런 머리가 있을 리 없어. 겉만 멀쩡하다는 건 그 여자가 나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맨날 고생만 해서 이미 늙어버렸는데 당신 매력에 반이나 따라오겠어? 내 마음속엔 오직 당신뿐이야.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옷 입는 센스가 좋군. 후공. 소영아, 요즘 마음고생 많았지? 몸보신 좀 해야지. 편찮으신 와중에도 제 생각까지 해주시다니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잖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이 제비집이 피부에 그렇게 좋대.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요즘 혈색이 더 좋아졌네. 어째 더 젊어진 것 같아. 마셔. 다 마시면 돼. 후공님, 아직 부상도 다 안 나으셨는데 이 제비집은 후공님께서 드셔야죠. 저런 놈이 저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은혜로 갚다니. 저놈을 아예 소대 던져놓고 제비집 대신 턱 삶아버려 해. 했어. 이건 음기가 강해서 남자에겐 안 맞소. 후공, 어찌 그리 사양하십니까? 혹시 이 제비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심을 사면 안 돼. 부인도 참 농담도 잘하시오. 이건 특별히 부인을 위해 준비한 보양식이요. 내가 어찌 뺏어먹겠소. 게다가 대장부가 이런 게 왜 필요하겠소? 그럼 이렇게 하죠, 남지야. 작은 잔 하나 가져오너라. 정말 필요 없소. 이미 다 가져왔는걸요? 저놈이 감히. 조만간 저놈을 터먹내 케밥으로 주겠다. 허나 그녀가 진심으로 저놈을 연모한다면 본왕이 저놈을 죽였을 때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나. 후공께서 저를 아껴주시니 저도 후공을 아껴야지요. 부부는 원래 한 몸인데 제 몫의 절반은 후공의 것이어야지요. 정말 필요 없어. 여기엔 약을 탔는데 내가 어찌 먹겠어. 후공께선 어째서 그리도 안 드시려 하십니까? 마시겠어. 서서히 퍼지는 독이니 반잔 정도는 괜찮을 거다. 다 마셨어. 아쉽게도 독이 든 사발은 내게 없는데. 내가 부인과 밤을 보낸 지도 오래됐으니 이참에 오늘 밤은 자고 가겠어. 낮에는 과부 형수와 사통하다니 밤에는 그녀를 욕보이려 하다니. 예. 저 아직 풍안이 다 낫지 않아서 혹여라도 이 병을 후공께 옮길까 두렵습니다. 자폐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군. 괜찮소. 내 양기가 아주 왕성하니 부인의 한기를 쫓아주게 딱 좋겠군. 쓰레기 같은 놈. 독한 약을 써서라도 평생 고개도 못 들게 해줘야 해. 의원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이 병은 안정이 필요해서 동침은 절대 안 된다고요. 지금 다시 회임이라도 하면 큰일 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 저주경이 됐는데. 송민호, 이 짐승 같은 놈. 그럼 피임약을 먹으면 되겠군. 후공, 그 탕약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면서 제가 일찍 죽기를 바라시나요? 내가 어찌 소영 널 무척 그리워했어. 후공께 아릅니다. 강씨 척께서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프시다 하니 빨리 가보셔야겠습니다. 때마침 잘 왔네. 그럼 푹 쉬시오. 금방 다녀오겠소. 어서 가보세요. 원래는 둘이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저런 짐승 같은 놈일 줄이야. 그녀는 저 진흙탕 속에서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거기서. 그녀가 어떻게 알아챈 거지? 어쩐지 창밖에 자줏빛 기운이 강하다 했더니 화왕께서 여기 계셨군요. 하왕 전하를 뵙습니다. 예의 차릴 것 없어. 밤이 깊고 이슬이 찬데 왕자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본왕이 없었다면 그놈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았겠어. 본왕은 경성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특별히 경성의 수비를 점검하러 왔어. 4시까지 다 확인하러 오셨네요. 왜요? 소영 아가씨,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자줏빛 기운이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소인, 감히 그럴 리가요. 다만 밤이 늦었으니 왕자님께서 아무리 황성의 안위가 걱정되신다 해도 스스로의 몸도 아끼셔야지요. 이렇게 거리를 두더니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어릴 적 우리의 정을. 당신 그동안 잘 지냈어? 됐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묻겠어? 한씨 정승께서 예전에 나를 가르치신 적이 있어. 만약 시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왕부로 사람을 보내시오. 왕자님, 감사합니다. 주시오. 잠깐만요. 왕자님, 소인 정녕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편히 말해보시오. 송민호가 이 황제와 밀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가는 언제나 폐하께만 충성하며 당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한가의 이름을 빌려 불순한 짓을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부디 왕자님께서 진상을 밝히시어 한가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황제가 그런 속셈을 품고 있었다니. 일은 본왕이 기억해두겠어. 또 다른 일이 있어. 전생에도 그는 이렇게 개선하여 의기양양했지.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낙마에 다리가 부러졌고 그 후로 폐인이 되었어. 소인, 사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적인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왕자님, 앞으로 한두 달은 혹시라도 말을 타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뭐라? 왕자님, 앞으로 한두 달은 말을 타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말을 타지 말라? 저도 압니다. 당돌한 부탁이란 걸요. 다만 줬어. 약속하리다. 날 걱정하는 거건 낙마 사고라도 날까봐. 그렇다는 건 마음속엔 아직 예정이 남아있단 뜻이겠지. 감사합니다, 왕자님. 방으로 들어가시오. 밖이 춥소. 전장에서 단련된 위험이라 어릴 때와는 정말 다르구나. 하원 전하께서 어찌 심야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다른 이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눈치채신 걸지도 몰라. 후공이 이왕자 전하와 왕래하는 것을. 하지만 한가의 입장을 밝혔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럼 다행이고요. 말을 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전생의 화도 어쩌면 피할 수 있겠지. 어머님. 요즘 집안 살림이 빠듯하니 네가 먼저 500냥을 내어 공금에 보태거라. 배뜸 500냥이라니 참 뻔뻔하기도 하시지. 어머님, 제가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상점 수익도 좋지 않고 농장 수확도 시원찮아서 도저히 여윳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일부러 안 내려고 핑계대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후공가에 시집온 이후로 어떻게 집안을 꾸려왔는지 어머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도 얼마쯤은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제가 병치레하며 약을 쓰느라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제 비상금도 이미 다 써버렸는걸요. 집안 식구들 쓸 돈이 산더미인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찌 그럴 수가요. 제 기억에 장부에는 200냥 넘게 있었는데요. 이제 겨우 보름 지났는데 어째서 바닥이 난 거죠? 형님,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장부는 아주 정확해. 틀릴 리가 있나? 거참 이상하네요. 제가 집안을 관리할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형님이 맡으시자마자 살림이 이렇게 쪼들리네요. 이 일은 형님께서 알아서 하셔야겠네요. 네가 낼 수 없다면 그럼 한시에. 어머님, 지금 저더러 친정에 손을 벌리란 말씀이신가요? 제가 거창한 혼수로 후공가에 시집 온 건 온 경성 사람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제가 친정에 손을 벌리면 후공가의 체면은 어찌 됩니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난 그저 사돈댁에 안부를 물으려던 거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은 모두 평안합니다. 그럼 저는 약 먹을 시간이라서요. 다른 일이 없으시다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모님, 분명 일부러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혼수가 그렇게 많으면서 어떻게 500냥도 못 낸다는 거예요? 네가 살림을 맡은 지 보름 만에 다 탕진하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됐겠느냐. 하인들 월급은 후공가의 체면이니 끊겨선 안 된다. 일단 네 혼수를 꺼내 메꾸도록 해라. 제 혼수는 원래 넉넉지도 않은데.
소영이는 자기 돈으로 그동안 계속 메꿔 왔어. 넌 겨우 며칠 메꿨다고 그래? 말은 참 쉽죠. 어머니는 왜 어머니 혼수로 안 메꾸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소영의 개인 창고에서 조금만 빼내도 1년은 거뜬히 버틸 텐데. 몰래 열쇠를 복사해두길 잘했지. 자기 돈을 안 내놓겠다면 내가 직접 챙겨야지. 왜 2개나 더 있지? 절대 소리내지 마. 어디 간 거야? 어린 도련님은 통환에 걸리셨습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이틀 사흘 정도 복용하시면 나아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넌 우선 푹 쉬거라. 사당에는 내가 병가를 내마. 어머니, 소자 어제 꼬박 한시진에 무릎 꿇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노여움을 푸십시오. 아이고, 내 손자. 몸은 좀 어떠냐? 아직 어린이한테 사당에 무릎을 꿇게 하다니 결국 병이 나졌느냐? 이제 속이 시원하냐? 어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 커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땐 가문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제 조부께서 늘 말씀하셨죠. 오냐오냐 키우는 건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요. 저희 한가의 자식들은 모두 그렇게 컸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손자가 안쓰러워 그러신 거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 거 없어. 한시 정승은 조정의 수석 대신이시고 장인어른은 상서벼슬에 계시며 처남은 한림서원의 수석 아닙니까? 자식 교육에 있어 어느 집안 가풍이 한시 가문을 뛰어넘겠소.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큰형님, 얼굴은 왜 그러십니까? 어젯밤에 일어나다가 실수로 넘어졌네. 조심하셔야죠. 근데 참 공교롭네요. 어제 제 정원에 도둑이 들었는데 혹시 큰형님 정원에는 잃어버린 물건 없으십니까? 취취 못하긴. 요즘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기네요. 어머님, 다음에 절에 불공 드리러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서 기도 좀 드려야겠어요. 하긴 마침 내일이 보름이니 올 식구가 다 같이 가자꾸나. 준호는 몸이 안 좋으니 집에서 쉬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드디어 때가 왔어. 한지우, 나랑 놀자. 둘째 아가씨, 제 그 공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쉬녀 주제. 글은 무슨 글이야? 네 본부는 날 잘 보시는 거야.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둘째 아가씨를 모시려면 체면을 잃어선 안 된다 하셨습니다. 고작 며칠 배웠으면서 글씨가 제법 반듯하네. 오래 썼는데도 엉망이네. 멍청하게 일찌감치 그만둬. 멍청하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야죠. 둘째 아가씨는 편히 쉬세요. 그렇게 멍청한데 연습해봐야 헛수고지. 괜히 종이랑 멍만 버리잖아. 둘째 아가씨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소인 성심껏 배우겠습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써? 네가 감히 내게 배우겠다고? 어쩔 셈이야. 둘째 아가씨께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혹시 못 쓰시는 겁니까? 건방지게. 봐. 감히 반항해? 당치 않습니다. 그저 둘째 아가씨께 알려드린 겁니다. 손찌검은 숙녀의 도리가 아니라고요. 혹여나 부인께서 이런 행동을 보실까 봐서요. 내 손에 다시 떨어지기만 해봐. 어떻게 혼내지나 두고 봐. 어머니, 부인. 둘 다 착하네.
지우가 우리 집에서 글을 배우는데 너도 같이 배울래? 왕할머니께서 오늘 바느질을 가르쳐 주신대서요. 전 여공부터 배울래요. 따분한 붓글씨를 누가 참겠어요. 저 애가 다 배우고 나서 대신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뭘 배우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단다. 또 잔소리. 짜증나. 참, 내일 할머니를 모시고 절에 향을 피우러 갈 건데 내 짐은 유모한테 챙기라고 해. 알겠지? 또 놀러 나갈 수 있겠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걔가 오늘 또 괴롭혔어? 절 때리려고 해서 제가 손을 잡았어요. 부인, 저 잘한 거 맞나요? 지우야, 넌 이제 나의 진짜 딸이란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잘했어. 침착했고 물러서지 않았지. 내일 우리랑 같이 절에 향 피우러 가자.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부인이 있잖아요. 지우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아미타불. 스님, 요즘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가문의 주인이시군요. 어서 스님께 보여드려요. 할머니, 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주님은 풍성이 단정하고 골격에 귀함이 숨어 있어 본래 두 딸의 보호를 받을 운명입니다. 원래 복록이 두텁고 관운이 트여 있으며 게다가 자손의 학문적 성취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주님의 주변 기운을 보니 정해지지 않은 선연이 밖을 떠돌며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보다니.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제 아이들은 지금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시주님 곁에는 지금 첫째 딸의 복만 보일 뿐 둘째 딸의 상서로운 기운은 밖을 떠돌고 있죠. 그래서 집안이 평안치 못하고 장남의 학운마저 막힌 것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불법에 이르기를 인연은 하늘이 정하나 사람의 힘으로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둘째 딸은 시주님과 진정한 보훈의 인연이 있으니 그 아이를 거두어들여 수양딸로 삼으신다면 이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운명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시주님의 관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남의 과거길 또한 훨씬 순탄해질 것입니다. 그건... 뭘 더 망설이는 게냐. 스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집안도 평안해지고 내 관운과 준호의 과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어머니, 이 일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하은이가 밖에서 시녀를 한 명 사왔는데 이름이 지우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그 아이와 무척 연이 닿는 듯합니다. 지우야, 이리 와, 부인. 어서 대사님께 보여드리렴. 만약 이 아이를 수양딸로 드린다면 과연 사주에 맞을까요? 어째서 대체 우연인 건가? 아니면 미리 꾸민 일인가? 작은 시조, 고개를 들어보시죠. 미간의 귀티가 흐르고 골격이 맑고 기품이 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의 사주 속에 시주님과 은밀히 이어진 혈맥의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황금처럼 빛나야 할 선이 지금은 어둡고 끊어질 듯하여 이 때문에 시주님의 두 딸이 돕는 사주의 금이가 집안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대사님, 농담도 참 그저 신일 뿐입니다. 출가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시주님과 분명 부녀의 연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밖을 떠돌며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지요. 민우, 이럴 수가. 어떻게 한 거지? 만약 처음부터 친작시킨 걸 알았다면 고생하게 두진 않았겠지. 이 스님, 정말 천기를 읽는 건가? 아이가 시녀로 지내고 있어 집안의 운이 꺾인 것입니다. 속히 제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장남의 하군과 시주의 관운이 모두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합니까? 제자리를 찾아야 하나. 사주에 불을 품고 있고 나무와 상극이니 송시성은 불가합니다. 송시성이 안 된다. 그럼 한시성을 주지. 마침 한가의 운을 빌려 가문의 보탬이 되게 하고. 대사님 말씀은
제 부인의 한시성을 따르라는 뜻입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한시성은 문에 속해 문과 불이 상생하니 아이의 사주를 보완하고 가문의 보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소영, 하늘의 뜻이 이러하고 당신과 이 아이의 영도 깊으니 차라리 당신 호적에 올려 한시성을 따르게 하는 게 어떻소? 모두 서방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흘 뒤 묘시가 기러니 사당을 열어 이름을 올리십시오. 좋소. 그리 정합시다. 기운이 돌아왔구나. 지우야. 오늘부터 넌 당당한 한 지우란다. 왜 그 기집애를 수양딸로 삼은 거야? 수양딸로 말이야. 상황이 급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중에 보상할게. 그럼 지금 당장 보상해. 절에서 이러는 거 통업계 무슨 짓이야? 밖에서 하는 게 더 짜릿하잖아. 신성한 절에서 미쳤어? 당신이 부처님을 믿었다면 애초에 형님 침대에 기어올라. 바보 형수를 건드리지도 않았겠지. 내가 널 먼저 만났는데 그가 널 뺏어간 거잖아. 다행히 하늘이 도우셔서 그를 전장에서 죽게 하셨지. 당신이 약속했잖아. 한소영의 딸을 우리 하은이 평생 시녀로 만들겠다고. 근데 왜 수양딸로 삼은 거야? 내가 언제 당신 뜻을 거스른 적 있어? 다만 오늘 그 대사가 정말 신통하더라고. 한눈에 핏줄을 알아보니 내가 그 아이를 안 받아들이면 집안의 운세가 꺾일 거래. 설마 한소영이 꾸민 판 아니야? 그 여자가 무슨 수로 애가 바뀐 걸 알았으면 벌써 난리를 쳤겠지. 안심해. 좋은 건 영원히 우리 하은이 몫이니까 그 계집애한테 한시성을 주면 마침 한가의 운세를 빌려서 우리 성가가 번창하겠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불교 성지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화왕전하. 내가 지금 가서 그 개 같은 것들을 죽여주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놈 편을 드는 거요. 죽음은 너무 가벼워요. 그들의 명예를 짓밟고 모든 걸 빼앗을 겁니다. 정말이요? 따로 얘기하시죠. 전하, 요 며칠 설마 변방에 모래바람이 거세서 내가 못생겨졌어? 왜 기운이 쇠약해지셨지? 혹시 전하, 요 며칠 말 타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 마차 타고 왔고 이 장군이 경마하자고 한 것도 다 거절했어. 당신과 한 약속을 내가 어길 리가. 말을 탄 게 아니라면 대체 왜 병고가 생긴 거지? 전하, 최근 경성에 돌아오셔서 행동거지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경성에서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다행이지. 누가 감히 날 괴롭히겠어. 걱정 마십시오. 저도 압니다. 이곳은 경성이라 변방과는 다르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언행에 실수도 없었다면 그 은기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전하 곁에 있는 신복들 중에 혹시 수상한 낌새는 없었습니까? 신복인데 주군을 배신할 리가요. 전하,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제 둘째 오라버니도 지난달에 하마터면 당할 뻔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관이 외부인과 결탁을 했거든요. 일찍 눈치채지 못했다면 등 뒤에서 날아온 화살에 아마 운 좋게 살았더라도 평생이 망가졌을 겁니다. 남의 기력이야 막을 수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배신은 정말 뼈에 사무치는 법입니다. 전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지금 날 걱정해 주는 건가? 알겠어. 더 신중히 행동하겠어. 신중한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도로 돌아가면 사람을 시켜 샅샅이 조사하고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겠어. 그럼 전하의 시간 그만 뺏겠습니다. 괜찮은데?
이 황자가 파당을 지은 증거는 이미 확보했소. 송민우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 다만 지금 고발한다면 아마 부인도 연루될까봐. 전하, 며칠만 기한을 주십시오. 폐하께서 내리신 혼서라 하원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날 찾아오시오. 실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꺼이 하겠소. 내 말은 당신을 돕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오. 어찌 이리 친척하지 못하실까? 이런 성정이라면 믿음직한 동맹은 아니겠어. 아이들이 오래 기다렸을 테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중에 인연이 닿는다면 전하께 다시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했어. 이 눈매, 그녀의 어릴 적과 정말 닮았군. 잠깐. 화왕 전하를 뵙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왕자님, 제 이름은 지우, 한지우입니다. 지우라. 좋구나. 좋은 이름이야. 그 조심성도 더욱 좋고. 왕자님, 너무 귀한 물건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니 그냥 받아두거라. 감사합니다, 왕자님. 얜 우리 집에서 돈 주고 산 신현데 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가씨, 이분은 하원 전하이십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 옥패를 다시 빼앗아 버릴 거야. 자식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비의 잘못이지. 여봐라. 선무한 후를 들라하라. 네. 왕자님, 어린 딸이 무지하여 전하께 대들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와는 따지지 않는다. 지금 네가 날 모욕하는 것이냐? 감히 그럴 리가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한우의 딸이 오만방자한 것은 모두 네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다. 여봐라, 끌고 가서 곤장 10대를 쳐라. 저자가 정신을 차리게 해줘라. 왕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자, 왜 그 녀석을 건드려서는. 민우!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 게야? 하은이가 화왕 전하와 부딪히게 해서 민우가 맞게 해. 어머니, 제가 애들을 좀 가르치려 하면 형님이 매번 말리셨어요. 너무 매정하고 엄격하다고요. 너!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애들은 다 형님만 따르고 저를 미워해요. 그러니 제가 어미로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요? 애들을 가르칠 줄 모르면 나서지나 말거라. 어린 나이에 감히 화왕 전하와 부딪히다니. 이래서야 커서 세상을 뒤집지 않겠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노여움을 푸세요. 화왕 전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제게 옥패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옥패에 호신의 기운이 있다니 이리도 귀한 것을요. 그래, 어서 할미에게 보여다오. 이리 온. 그래, 아주 좋아. 지우야,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할머니라 부르거라. 할머니. 착하구나. 어서 돌아가거라. 아이들 가르치는 건 역시 소영이가 해야겠구나. 앞으로는
네가 참견할 필요 없다. 어머니! 이렇게 정했다. 다들 물러가라. 가자. 왜 그 여자한테 줘야 해?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인데. 그 여자가 죽어야만 이 후공가도 온전히 내 차지가 될 수 있어. 이 한밤중에 언제까지 소란 피울 거야? 내 아이를 뺏겼는데 내가 안 미치겠어? 그만 좀 진정해. 당신이 아이를 바꾸자 해서 내가 바꿔줬잖아. 그 여자 딸을 종으로 삼겠다 해서 그것도 허락했고.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정실 자리도 차지하고 아이 엄마 명분까지 차지했는데 이젠 양육권까지 뺏겼으니 내게 남은 게 뭐야? 집안 관리권은 당신한테 있잖아. 게다가 준호도 당신이 자기 친엄마란 걸 알잖아. 길고양이였군. 게다가 애들도 당신과 더 친하고 준호와 하은이 다 당신 자식인데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요? 살림 권한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후공과 장부엔 돈도 없고 그 여잔 혼수 한 푼 안 내놓으니 난 사람도 돈도 다 잃게 생겼잖아요. 매일 그 제비집을 마시고 있으니 몇 년도 안 가 몸이 다 망가질 거요. 그때가 되면 그 여자의 혼수는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잖소. 한가가 아직 건재하니 살려두면 조금은 쓸모가 있어. 황제와 이폐하 모두 한가를 눈의 가시로 여기니 그 여자가 있는 한 우리 후공과의 출세계단인 셈이지. 출세계단 말이요. 그 강씨는요, 새 사람이 생겼으니 옛사 사람은 벌써 잊었겠죠? 무슨 헛소리요. 당신은 어릴 적부터 내 마음속에 품어온 사람인데 누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당신이 날 배신하면 우리 사이의 일들을 전부 폭로할 거예요. 내가 못 살게 되면 송가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요. 또 헛소리군. 준호의 앞날은 생각 안 해? 부인, 제비집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천천히 드십시오. 나가봐. 잠깐. 당신도 제비집을 먹소? 당신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 여잔 먹고 난 못 먹나요? 당연히 먹어도 되지. 방금 밖에서 다른 사람 못 봤어? 저요? 소희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물러가거라. 예. 난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제비집에 넣는 약의 양을 늘려요. 빨리 죽게 만들어서 그녀의 혼수품이 빨리 내 손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겠소. 딴마음 먹을 생각은 아예 마요. 준호도 이제 내가 친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날 배신하면 그 아이는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예요. 또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해치겠소. 민수 오라버니, 지우의 양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잠시 가둬두었다. 이미 자백했어. 아이를 데려간 건 양민정이고 돈을 주면서 살려만 두라고 했다더군. 한 번은 아이를 때리는 걸 양민정에게 들켰는데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줬다는구나. 그래서 아예 학대를 했다고 해. 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들이 이토록 제 아이를 짓밟게 둔 거예요. 한가에서 인자함은 가르쳤지만 인심이 험악하다는 건 안 가르쳤지. 속은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 너무 독한 탓이지. 그래도 지우가 돌아왔잖니. 고마워요, 큰오라버니. 보내주신 사촌동생이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사촌동생?
무슨 사촌동생? 강은솔, 난 그런 적... 전화! 뭐라고? 전화! 도련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황전화. 앉으시죠. 왕자님. 다 아는 사이인데 격식 차릴 것 없소. 누가 아는 사이라고? 본왕이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러 왔어. 고마움이요? 그대가 일러주지 않았다면 본왕은 여태껏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내 말에 누가 손을 썼다는 걸, 그리고 지난번에 그대가 부탁했던 일은 이미 다 알아보았어. 이 두 사람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지? 그를 멀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전하께서 복이 많으신 겁니다. 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만약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형소처럼 말을 텄다면 죽거나 다쳤을 거요. 만약 성상과 함께 행차했다면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요. 본왕은 은혜를 반드시 갚소. 한소영 양,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오. 전하께서는 나라의 기둥이시니 전하께서 무사하시다면 그것이 곧 대용의 복입니다. 지난번에 내게 뭘 묻고 싶었어? 위로의 말이었을 겁니다. 신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대와 그 쌍둥이의 관계는 어떻소? 내 말은 송준호와 송진 말이요. 그들이 뭐가 이상한가요? 당연히 이상하죠. 빨리 드세요. 이걸 드시면 편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송희진은 저와 육칠알은 닮았고 송준호는 송민우를 닮았죠. 제가 임신했을 때 양민정이 친정에 갔었는데 아이가 한 달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설마 송준호도 그녀의 친자식인 걸까요? 뭐라고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군. 좋아요. 이게 낫겠어요? 장생에 내가 키운 3명의 자식들 중 둘은 내 핏줄이 아니었고 유일한 친자식은 내게 직접 독약을 먹였구나. 감사합니다, 왕자님. 왕자님, 강은솔은 당신이 보낸 거죠? 전 그저 당신을 돕고 싶었어. 왕자님, 이곳에서 편히 얘기해도 됩니까? 물론요. 이 찻집은 제 개인 소유요. 옆방에서 엿들을 가능성은 절대 없어. 보아하니 왕자님께서도 대비가 아예 없으신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이 찻집은 선왕께서 남기신 곳이고 결당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폐하와 세자께서 모두 당신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면요. 소영아, 말 조심해라. 오라버니, 떳떳하면 뭐예요? 우리 한가는 조정에 충성을 다했고 저 역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저를 해친 사람들은요. 그들이 멈추려고 한 적이 있나요? 다시 살게 된 이상 절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진 않겠어요. 언제님, 감히 저를 한 번 더 믿어보시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오라버니. 섭이 할머니께 문안 올립니다. 큰부인께도 문안 올립니다. 그래. 문안 올리는 날에 저 불여우를 데려오다니 정말 쓸모없긴. 첩이 저렇게 기어오르는데 가만히 있다니. 강인왕, 후공을 모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이제 처소도 생겼으니 몸조리 잘해서 하루빨리 우리 후공가의 자손을 번창시켜야죠. 감사합니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서 앉아. 어서 가희를 불러와요.